네,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건설 업황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제가 약 한 달 만에 확대 재지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란이 가득합니다. 특히 허가제 해제에 급등한 집값이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건설주의 흐름도 다소 연동되는 흐름인데 토지거래 허가제 이후 건설주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건설사들의 실적이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건설사들은 시공을 담당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때 착공 건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연스럽게 건설주의 주가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수가 4.5%씩 올라갈 때 HDC 현대산업개발의 주가는 51% 상승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강남 3구는 물론 용산까지 확대 재지정이 되면서 급등했던 집값이 다시 그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발표 당일인 19일 오후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대형 아파트 단지 리센츠의 호가를 들고 왔는데요. 최고 호가, 재지정 이전에는 최고 호가가 32억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평형이 오후에만 재지정이 된 당일 오후에만 호가가 29억에서 29억 5천만 원으로 2억 원가량 대폭 축소한 호가의 매물이 3개나 쏟아졌습니다. 건설주의 건설주의 주가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토지거래 허가제가 발표된 후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요. 대우건설은 특히 발표 당일인 19일부터 3거래일 내리 하락하면서 7%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후에는 마이너스 6.4%대의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HDC 현대산업개발은 2%, DLENC는 4%, GS건설은 4% 가까이 하락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관련해서 IM증권과 키움증권도 토지거래 허가제 재지정에 대한 영향을 부정적으로 봤는데요. IM증권은 아파트 가격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거지만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특히 정부가 이번에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 규제를 암시한 점이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키움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과 건설사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경기 회복 불확실함이 지속되고 또 시장에 돈이 풀리는 증가 속도, 즉 유동성 증가율도 평균을 넘지 못했다는 포인트를 짚어줬습니다. 고금리와 건설 업황 부진에 따라서 오랜 기간 바닥을 기었던 건설주 주가,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바닥 탈출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건설 산업 회복에 대한 기대로 HDC 현대산업개발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정책적 이슈를 어떻게 소화할지 오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좀 더 깊은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건설업황 부진이 사실은 건설업황이 안 좋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좀 지속이 된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건설주가 좀 낙폭을 그래도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주 주가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주가 측면에서 보면 저는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서 브리핑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부동산 업황만에 놓고 본다면 이제 그쪽은 계속 바닥을 지나고 있는 구간이 확실하다고 보이고 또 최근에 규제가 다시 시작이 되면서 이게 당분간은 좀 더 길어질 수 있지만 지금 건설사들의 주가가 가고 있는 건 이익 측면에서 충분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 개선 기대감을 배경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주가 바닥을 딛고 최근에 그래도 점진적인 회복세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토호제 해제 이후 집값이 다시금 뛰자 서울시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했습니다. 강남 3구는 물론이고 용산까지 좀 확대됐는데 이렇게 된다면 건설사 그리고 또 아파트를 바라보는 관망세가 더 짙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규제의 영향이 생각보다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단지들의 집값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애초에 이제 제가 전망했던 바로는 토어제 적용이 배제되었던 토어제를 고려하지 않았던 시점에서의 전망대로라면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강보합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7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이 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때를 기점으로 한번 실수요가 꺾이기 시작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토어제 해제 이후에 직후 다시 재지정이 되면서 이제는 그 꺾이는 시점이 조금은 앞당겨졌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상반기까지는 크게 폭락으로 갈 가능성은 없지만 네. 하반기 때는 아무래도 수요가 약해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연간으로는 보합 정도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집값이 좀 약세가 되면서 연간으로 보합 흐름이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이렇게 한 달 만에 번복이 된 이 토어제 규제로 인해서 좀 시장이 혼란스러운 분위기인데 이 건설주 영향, 토어제 이제 지정과 뭐 해제와 재지정으로 인한 건설주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건설주의 주가가 좋았던 건 올 초에 1월부터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주가가 올랐던 배경은 토어제 지정 이전에 그 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건설사들 개별적인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따라서 주가의 상승 배경 자체가 아예 다른 관점이었기 때문에 토어제 재지정이 주가를 어느 정도는 좀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누를 수 네. 있지만 그 추세를 억누르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뭐 그리고 애초에 집값이라는 요소가 건설주의 주가 측면에 그렇게 단기간 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토호제가 이 건설주 주가에는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바라봐 주셨는데 연구원님이 최근 내신 리포트를 보니까 이 주택이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네. 뭘까요? 지금까지 네. 이제 부동산, 특히나 아파트라는 게 투자 자산으로 인기가 있을 수 있었던 좀 다른 투자 자산과 공통되는 요건들을 추려보면 한 3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가격의 변동성이 생각보다 크게 존재한다. 그래서 가격의 등락이 큰 폭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익률 자체의 변동성을 보면 반대로 또 낮습니다. 네. 그 말은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뜻이고 따라서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쨌든 투자 자산이라는 건 돈을 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금화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중에서는 가장 편리하게 매매가 가능한 게 주택이고 그리고 다른 주식이나 달러와 같은 자산들과 비교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환금성을 보여줬는데 이제 이런 요건들이 장기적으로 가구 수의 감소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면 네. 그때부터는 실거주 수요가 저변에서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투자 수요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서 결국에 투자 자산으로서의 요건이 모두 다 상실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CG에 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높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가격 변동성은 높습니다. 네, 네. 수익을 그만큼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도 봐야겠고 주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일본과 좀 유사하게 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주택을 대하는 소비자들의 인식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지금 일본의 입장을 보면 일본은 주택을 살 때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물론 뭐 도쿄 도심의 일부 고급 맨션들을 제외한다면 네. 따라서 굉장히 고가의 소모성 제품으로 인식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자동차를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이런 인식이 향후에 투자 가치가 소멸되고 난다면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주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부동산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똘똘한 한 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똘똘한 한 채가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많이 체감을 하고 네. 있는데 네. 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똘똘한 한 채 트렌드가 강해질 거다라고 하는 건 지금의 관점이랑은 약간 다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똘똘한 한 채 투자하면 투자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였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주택들을 매도한 다주택자들이 이제는 내가 직접 거주할 주택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집중할 거다. 그래서 실거주 측면에서 똘똘한 한 채를 구비하는 것이 장기적인 트렌드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면 지금과는 약간 차이를 보이겠죠. 네, 전략이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뭐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그룹주 간 주가 희비가 살짝 엇갈렸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한 4% 넘게 뛰기도 했습니다. 연구원님도 건설주를 바라볼 때 현대건설을 그래도 가장 큰 토픽으로 뽑으신 것 같은데 그 이유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 그 현대차 그룹이 발표한 것처럼 미국향으로 투자가 증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현대차라든지 현대제철과 같은 공장들이 증설이 될 때 그 수혜를 현대건설이 직접적으로 입는 것은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현대건설 별도보다는 연결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수주로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이제 연결 공시를 통해서 전체적인 실적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측면들을 제외하더라도 캡티브를 제외하더라도 현대건설의 이익 개선폭 자체가 굉장히 큰 편이고 또 작년에 빅베스를 진행하면서 해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비용들을 네. 앞당겨서 작년 4분기에 선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현대건설에 지금까지 받아왔던 멀티플을 보면 다른 주택 부문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 대비해서 특히나 해외 쪽 수주 기대감이 올라왔던 시기에 평균적인 PBR이 약 40%에서 70%가량 높게 프리미엄이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랬던 프리미엄이 지금은 모두 다 제거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이유가 해외 쪽 현장에서 수주는 하지만 이익을 제대로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였고요. 네. 다만 지금과 같이 그 비용들을 모두 다 선반영을 한 상황이라면 앞으로 재무제표에 찍혀 나올 해외 현장들의 수익률은 충분히 정상화된 수치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볼 때도 해외 수주에 대한 프리미엄을 다시 한번 멀티플에 부과할 수 있는 논리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분기까지는 사실 좀 보수적으로 해외 쪽 비용, 잔여 비용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도 보지만 적어도 2분기부터는 충분히 정상적인 마진율을 기대해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토픽으로 꼽고 계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해외 수주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관심주로는 HD 현대산업개발을 꼽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서울 원 아이파크 분양으로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뭐 주가는 지속 상승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이미 현대산업개발은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서울원 아이파크에 대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던 네.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그 실적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가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 실적이 기대했던 만큼 현장에서의 마진율이 높게 찍혀 나온다라는 거를 확인하게 된다면 네. 이제 시장에서 다시 신뢰가 쌓여가면서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 현대산업개발의 주가가 기대감이 한창 높았던 당시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없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감이 아닌 확인을 통해서 주가를 다시 쌓아 올라가는 그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건설주가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좀 무겁고 더디게 가는 느낌인데 실제 보니까 주가가 그래도 꽤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금호건설을 바라보는 뷰가 목표 주가를 연구원님께서 상향을 했어요. LH 발주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금호건설 최근 주가 흐름과 함께 목표가까지 올리신 이유 들어볼게요. 일단 주가 흐름이 딱히 나아지지는 못했습니다. 살짝은 그래도 바닥을 벗어나는 구간인 것 같지만 네. 저도 목표 주가를 올렸지만 사실 투자 의견 자체는 계속해서 홀드 의견을 유지를 네.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작년 그리고 올해 연초에 비해서 좋게 보는 가장 큰 근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LH의 발주가 늘어날 거다라는 거고요. 금호건설의 작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본다면 LH향 매출액이 40%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건설사 중에서 원래도 중소형 건설사가 특히나 높은 그 매출 익스포저를 보이는데 금호건설은 그 중에서도 또 대표적으로 LH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LH 발주가 집중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금호건설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연간 그 실적 추정치도 상향을 하면서 목표 주가가 함께 상향이 됐습니다. 네,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금호건설의 LH 발주가 늘어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계신다라고도 짚어주셨고요. 건설 경기 침체와 실적 하락에도 어쨌든 건설 지금 기업들은 이제 주주환원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주환원만 보면 사실 크게 주가에 직접적으로 네. 긍정적인 요소가 될 거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가 배당률로 따졌을 때 물론 건설사가 배당 성향도 높여가고 있고 배당금 자체도 계속 상향을 하고 있지만 시가 배당률 그 수익률로 봤을 때는 이 이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다른 배당주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살짝 상향했다고 해서 수급이 집중될 만한 기대를 하는 것은 약간은 무리다라고 보고 있어서 물론 장기적으로 이제 시장에 신뢰를 심어줄 수 있다라는 건 네.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단기적 주가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설 경기 침체가 사실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레미콘이나 시멘트 같은 이런 후방 산업도 당연히 덩달아 휘청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수치적으로 보니까 레미콘 공장 가동률이 역대 최저인 17%까지 내려왔다고 하고요. 시멘트 역시 계속해서 수요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시멘트랑 레미콘 나눠서 각각 업계의 전망을 좀 짚어주시죠. 일단 시멘트와 네. 레미콘 둘을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특히나 상장되어 있는 대형 시멘트사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 부분도 함께 이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둘은 같이 흘러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건설 경기, 특히나 착공 경기가 네. 반등된 이후에 이제 시멘트와 레미콘 수요는 약 1년 정도 후행해서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파트의 공정과 관련이 있는데 처음에 토지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고 골조가 올라가는 시점이 공사 시작 후 약 1년 뒤부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멘트와 레미콘의 수요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아직 뭐 건설주의 주가는 이익 회복 기대감으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착공의 업황 자체는 여전히 바닥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게 먼저 개선이 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시멘트와 레미콘사의 업황이 개선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뭐 올해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빠른 바닥 탈출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멘트나 레미콘 업계도 잘 챙겨 보셔야겠고 지금 뭐 매크로 환경 측면에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 부동산 건설주와 관련해서는 또 부동산 PF 위기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도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좀 상황이 괜찮아졌다고 해도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감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딱 말씀하신 그런 애매한 분위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보다는 분명히 나아졌지만 네. 재작년보다는 좀 더 나아졌지만 그럼에도 작년과 재작년 2년간을 버텨오면서 사실 중소형 시행사라든지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금적인 여력이나 재무적인 체력이 많이 소진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 연초 들어서면서 좀 안 좋은 소식도 중견사 위주로 작년보다는 많이 들려오고 있는 사실 그런 현실이고요. 그래서 PF 경기가 절대 좋아졌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PF를 기초자산으로 이제 발행이 되는 유동화증권 잔액의 추이를 봤을 때 그 네. 유동화증권 잔액은 서서히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전체적인 PF 시장을 봤을 때 네. 그래도 단기적인 자금 흐름 경색은 이제 끝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더 많은 수요의 회복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당장의 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작년, 재작년보다 나아졌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업계가 항상 이 부동산 PF에 사실 발목이 잡히면서 실적도 많이 흔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건설업계 전반에 대해서. 실적은 전반적으로 다 좋을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뭐 부동산 경기가 충분히 나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올해 매출액단에서만 본다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소폭 감소하는 게 불가피할 거다라고 저도 추정을 하고 있지만 네. 그 아래로 내려와서 영업이익단에서 본다면 매출원가율이 낮아지는 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제는 고원가율 현장들이 빠져나가면서 전체적인 믹스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게 본격적으로 영업이익단에 이제 영향을 주면서 올해 영업이익은 뭐 크게는 60%, 70% 이상 YOY로 성장하는 종목들도 나올 만큼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뭐 건설 우리 국내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매출 구조를 보면 이제 주택 사업에 너무 치중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들리는 뭐 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 중단 사태가 또 이제 주가들을 짓누르는 측면들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뭐 공사 중단 사태 같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들은 좀 정리가 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역시도 완전히 정리됐다고는 또 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공사비 갈등이 있었던 건 공사비는 오르는데 시세가 오르지 않아서 네. 이제 조합원들이나 그 수요자들 입장에서 충분한 차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랬던 것들이 그래도 주택 시세가 최저점은 찍고 이제 어느 정도는 다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그런 갈등의 빈도는 조금은 낮아지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아직 완전히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건설주가 그래도 살아나는 분위기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건설주 상반기 저희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상반기에는 일단 이익 개선이 확실한 종목 위주로 먼저 스크리닝을 진행을 네. 하신 후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상승 이벤트가 아직 남아있는 종목을 추가로 또 추려내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대형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높은
폭의 이제 큰 폭의 영업이익 개선이 대부분 가능한 상황이고 제가 특히나 현대건설을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멀티플 측면에서 해외 수주에 대한 프리미엄을 다시 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였고요. 그 외에 뭐 GS건설이나 현대산업개발과 같은 관심 네.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GS건설 같은 경우는 GS 이니마 그 자회사 매각 이슈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은 이미 한번 작년에 크게 반영이 됐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에 팔릴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매각가액이 정해진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GS건설의 신성장 추진을 위해서 네. 추가적으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역시 주가에 한 번 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보고 있어서 현대건설, GS건설 그리고 이익 개선이 가장 확실한 현대산업개발까지 좀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상반기에는 이익 개선이 확실한 종목을 찾아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